안녕하십니까. 어음법이 다 끝났고, 이제는 이제 수표법에 들어가겠는데, 수표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교재에서 어음하고 수표하고 공통되는 것을 다루고, 수표의 특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뭐 횡성수표 제도니 선입자 수표니 이러한 내용들을 약간 언급한 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표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금까지 어음법을 쭉 배워왔던 내용들을 수표에도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표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행부터 쭉 어음과 겹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특유한 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음법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수표나 환음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제3자한테 지급을 해달라,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크게 이 지급위탁증권하고 지급약속증권이 있는데, 지급약속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행인이 지급인이 돼가지고 발행한 사람이 내가 지급을 할 테니까 나의 신용을 믿고 기다려달라 하는 거고,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인이 있고 지급인이 따로 있고 발행인으로부터 수취인이 받아서 이 지급인한테 가가지고 돈을 찾는 거, 이러한 구조. 그래서 발행인이 이 수취인한테 수취인은 이제 소진이 되겠죠. 그 소진으로 하여금 이 지급인한테 가서 돈을 변제받도록 하는 거, 또는 발행인이 지급인한테 이 소진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거, 지급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러한 시스템으로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환음하고 수표는 기본적으로 지급위탁증권이다, 약속음은 지급약속증권이다 라고 해서 이번 어음법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보시게 되면 수표라고 하는 것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며, 그 법률적 성질과 형식에 있어서는 환음과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음에 있어서 지급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한정할 필요 없지만, 이 수표에 있어서는 이 지급인이 뭘로 한정되어 있다?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다. 은행만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표를 환음에 대비해서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은행 앞으로, 그렇죠? 지급인이 은행이니까 은행 앞으로 발행한, 즉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람출급의 환음이다. 그래서 환음에는 만기가 몇 개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표는 뭐만 있다? 일람출급성이 있다. 만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표를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지급증권에 가깝고, 어음은보다 만기가 있어서 만기 동안에 그 신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음은 신용증권이다. 그 다음에 수표는 신용보다는 지급증권에 가깝다. 지급증권하기의 목적이다. 라는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수표나 어음이나 기본적으로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단지 수표는 지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행 앞으로 발행한 일람출급 환음인데 수표는 일람출급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표의 연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세시대 이탈리아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가 네덜란드 거쳐서 영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시고요. 자, 수표의 경제적 기능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보다 지급 기능이다. 그래서 지급의 용구로서 현금 대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압 수표를 갖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보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계약법에 의하면 그러는데, 예컨대 어음으로 보험계약금을 내고 만기 전에 화재가 났다. 사업하는 사람이 화재보험을 들기 위해서 어음으로 보험료를 냈다. 그랬을 때 그 보험계약이 성립된 거냐? 또는 자기압수표로 보험료를 냈다.
현금으로 보험을 했다. 이때 각각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은행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저번에 원인 관계가 어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음 관계가 원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음 관계가 원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에 가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는 보다 지급에 가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압 수표를 주었다 할지라도 현금으로 준 거와 같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 계약을 하고 나서 보험료를 1회 보험료를 받아야만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그래야만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럴 때 자기압수표로 내게 되면 자기압수표는 현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그 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하고 같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압수표로 내게 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되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만 됩니다. 반면에 어음으로 냈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만기가 되어서 실제로 돈이 현금으로 찾아왔을 때만 그게 현금으로 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예컨대 어음이 90일 동안인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45일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때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건 보험금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증권이기 때문에 아직 현금으로 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1회 보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현금하고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어음으로 끊는 겁니다. 90일짜리. 그러고 나서 45일에서 60일 사이에 화재를 내가지고 화재가 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거 고의로 사고를 내면 안 되지만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경우는 보험료를 충분히 1회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예컨대 보험료가 받는 게 10억이다. 1회 보험료가 예컨대 20만 원이다. 그러면 10억 받아서 20만 원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키포인트는 수표는 뭐다? 지급하고 똑같다. 그 수표는 이꼬르 뭐다? 현금하고 똑같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음이 주로 신용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과 크게 다르고 물론 어음도 지급 기능이 가지고 있지만은 신용의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수표는 다시 지급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수표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환음이라든가 수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 시간에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환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격지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격지자 간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 이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발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지급 기능 수표에 대신해서 지급 기능이 많이 발달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수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탁수표라고 하는 것은 위탁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듯이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거죠. 선일자 수표.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립니다. 선일자 수표가 헷갈리는데 이게 예컨대 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여기서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개념만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돼 있는데 이렇게 수표가 있습니다. 발행일자가 예컨대 2010년 1월 1일이다. 발행일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때 2009년이 됐던 2009년 예컨대 10월 1일 날 이걸 가지고 있다. 또는 2005년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제 수표에 이렇게 발행 날짜가 되어 있는데 이 날짜보다 먼저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표는 지급 기능에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신용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시간에 배워야 될 텐데 수표의 신용 기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막고 있는데 예컨대 만기 제도가 없다든지 일람 출금하면 반드시 지급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 10월 1일 날 수표를 실제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수표의 종이에는 2010년 1월 1일 날 발행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이때는 수표가 그래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 수표 소지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이 2달 동안의 기간을 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결국은 이 2달 동안의 기간을 번 것보다 신용을 얻은 것처럼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2달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쓰는 것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근데 수표는 특징이 뭐냐면 이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지급을 요청하게 되면, 즉 일람 출급, 한 번 보여줌으로써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2달 동안 버는 효과가 있죠. 이게 뭐냐면 신용증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입자 수표는 이렇게 실제 발행일자가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보다 먼저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신용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래서 선입자 수표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신용증권화 한 것이다. 왜? 원래 수표는 신용증권이 없는데 선입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 신용증권화 한 것이다. 신용증권화 했다는 것은 실제로 수표에 기재된 지급일보다 먼저 발행돼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선입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 수표의 일람 출급성에 반해서 수표에 기재된 날짜보다 먼저 실제로 발행을 해서 유통되고 있는 수표다라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당좌 수표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당좌 계좌를 터놓고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되죠. 근데 당좌 수표는 주로 누구죠? 사람, 기업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가계 수표는 뭐다?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쓰는 수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가계 수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오픈 어카운트라고 해서 계좌를 체크 어카운트를 만든 다음에 그 수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트 같은 데 가서 쓰시면서 쓰게 되면 그 수표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구멍이 빵 뚫려 가지고 여러분들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다음에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인 동시에 그 은행이 지급인이 되어 있는 수표가 자기압 수표다. 그래서 굉장히 현금하고 막강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쿠폰은 이제 소액의 정액 수표를 한묶음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수표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표도 어음과 똑같이 일정한 사항을 여기다 기재하겠죠. 그 수표 금액이 얼마, 뭐 발행일자 얼마,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그게 만약 수표 요건이죠. 그러한 요건들을 기재해서 작성한 수표를 최초 권리자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수표의 발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표의 발행과 교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서 작성한 수표를 기본 수표라 한다라고 하는 점. 자, 수표 발행 성질은 환호음의 발행 행위와 같이 지급 지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급인에 대해서 요 이중수권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음법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자, 이중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환음하고 수표는 뭐가 있다? 발행인이 있죠? 발행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취인이 있죠? 받은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배서에서 양대되고 현재 소지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급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인한테, 이 소지인한테 지급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을 위탁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급위탁 지급하는데, 자, 이 사람한테는 뭐더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인한테는 뭐다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중으로 수권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발행의 행위는 기본 수표를 작성해서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수표를 교부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완벽하게 발행되지 않았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수표에다가 책상에다가 수표를 발행해서 놔뒀는데 도둑을 맞았다. 그런 경우는 교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는 이미 어음법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어음에서도 절대적 기재사항, 유익적 기재사항, 요거는 뭐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무익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유해적 기재사항. 기재하면 무효가 되는 거겠죠? 이런 네 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표도 똑같이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유익적 기재사항이 있고, 무익적, 유해적 이런 소리는 아는데, 자, 수표에 있어서 절대적 기재사항은 수표문구. 수표문구라고 하는 건 뭐죠? 수표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환어음 같으면 지급위탁, 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겠죠? 그 다음에 지급지, 일정한 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권. 자, 근데 이자 문구는 기재할 수 없다. 수표에는 이자를 기재할 수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발행일과 발행일지. 그 다음에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지급인의 명칭. 자, 이자 문구는 왜 기재할 수 없도록 했을까요? 자, 수표는 언제든지 지급 지시를 하게 되면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기가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그 만기에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돈을 빌려 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 쓴다는 개념이 있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돈을 대출받았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문, 이자 문헌을 약정 문헌을 기재할 수 있지만 수표는 언제든지 달라고 했을 때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했을 때, 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자를 기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언제 지급 제시를 할지 기간 제한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익적 해상은 수취인의 기재,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 제3자방 지급 문구, 지시금지 문구, 그다음에 외국 통화 환산율, 외국 통화 현실 지급 문구, 횡선, 거절 증서 작성 면제 문구, 복본의 번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무익적 해상은 자 이자 약정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급 무담보, 지급하지 않겠다 이것도 필요 들어있죠. 지급은 수표는 지급 위탁 증권이다. 그 다음에 일람 출급 이후의 만기의 기재. 자 만기는 4가지 있다고 그랬죠. 발행일자와 정기 출급이라든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진 출급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람 출급만 인정이 된다. 일람이 뭐죠? 한 번 보면 바로 지급하는 거. 람자가 볼람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수표는 일람 출급만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위탁 수표 문구.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수표는 지급 위탁 증권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수표 발행에 제한 관련해 가지고 자 수표 발행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은행만 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표는 은행만 발행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금관계와 수표계약인데 자 자금관계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그 수표 소진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이유가 뭐냐? 자 수표 발행인한테 자금관계가 있다. 그 말은 수표 발행인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맡겨놓은 계좌, 아까 그게 뭐라고 했죠? 당좌계좌라고 했죠. 그 맡겨놓은 계좌에서 돈이 들어있을 때만 거기에서 수표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게 자금관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표계약은 발행인이 발행하는 수표를 지급할 의무를 짓는 계약이다. 위탁수표 경우는 수표 자금관계는 제3자인 위탁자와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고 또 수표계약도 이들 양자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발행인이 있고 수취인이 있고 지급인이 있을 때 이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지급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자금관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발행인이 지급이 누구죠? 지급인이 은행이죠. 은행 계좌, 즉 당좌 계좌에다 돈을 넣어놓고 수표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점. 그게 바로 자금관계니 수표계약이 그런 뜻입니다. 자, 수표계약은 수표관계와는 분리된 자금관계상의 것이므로 그 유무는 수표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발행인하고 지급인하고 있을 때 돈을 넣는 거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거하고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은행의 지급을 거절하여도 소지인은 단순히 발행인에 대해서 소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